활기찬 하루를 원하십니까? 따끈따끈한 정보를 원하십니까? 유쾌한 정보 충족 프로그램 라디오 매거진 오늘입니다. KBS 목포 제1라디오입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어집니다. 황우림의 수비하기 오늘도 황우림 수병구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꽃 소개해 주실 건가요? 칙칙한 회색 도시를 환하게 밝혀주던 화려한 벚꽃이 바람에 눈처럼 흩날리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피었다가 일시에 져버리는 벚꽃을 보면 문득 인생의 덧없음도 느껴지지만 4월은 여기저기 피어나는 꽃마중을 다니기도 벅찬 계절입니다. 지금 뒷산에 오르면 양지꽃, 반디지치, 목련꽃대, 자주괴 불주머니, 개별꽃 등 수많은 들꽃이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수줍은 새각시 모습이 떠오르는 각시붓꽃을 비롯한 붓꽃무리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붓꽃은 어떤 목에 속하며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종이 있습니까? 보통은 백합목으로 분류하는데 APG2 체계에서는 아스파라거스목에 속합니다. 붓꽃과 식물은 전 세계에 300여 종이 자라고 있으며 분방구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합니다. 우리나라의 붓꽃과 식물은 총 18종이 분포하며 17종류가 붓꽃 속이고 번부채 속에 한 종이 분포합니다. 주로 산야지의 개울가와 초지 등에 자생하며 잎과 꽃이 관상 가치가 높아 동서양에서 인기가 있는 화초입니다. 붓꽃류는 꽃봉오리의 모양이 붓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붓순나무 이름도 비슷한 경우이며 목련은 회갈색 겨울눈이 선비의 붓이 떠오른다고 해서 목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붓꽃 속을 칭하는 서양 이름 아이리스,도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아이리스는 휘랍 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신의 이름으로 그리스어로는 무지개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붓꽃류가 18종이나 자란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붓꽃이 있다면요? 각시붓꽃은 뒷산에 오르면 흔히 볼 수 있는 풀꽃입니다. 수많은 붓꽃과의 식물 중에서도 키가 가장 작고 소담스럽게 모여 피는 모습은 이름처럼 가시지본 새각시처럼 예쁩니다. 갈색 나뭇잎 사이로 함초로만 자주색 꽃대를 내민 각시붓꽃은 나그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아주 작지만 매력적인 들꽃입니다. 간혹 각시붓꽃에 반하여 덥석해가는 사람도 있지만 각시붓꽃은 옮겨 심는 것을 싫어하는 품종이어서 집에서 가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숲에서 피어난 그대로 보존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각시붓꽃을 에히메아야메라고 부르며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는데 일본 열도가 아주 옛날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된 육지였다는 근거가 되는 귀중한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이름은 장미연미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붓꽃이 자라고 있는데 종간 구분은 가능한가요? 사실상 전문가도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알기 쉽게 꽃 색깔로 구분해보면 노란색은 노란붓꽃, 금붓꽃, 만주붓꽃과 외래종 노란꽃창포가 있습니다. 흰색 계열은 노랑무늬붓꽃과 흰각시붓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꽃이 청자색이나 담자색을 띱니다. 각시붓꽃, 솔붓꽃, 난장이붓꽃은 체구가 아주 작아서 다른 붓꽃과 구분이 됩니다. 일반인의 눈에는 붓꽃이나 난초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실 난초와 붓꽃은 잎과 꽃 모양이 매우 흡사합니다. 꽃은 꽃잎과 꽃받침에 구별 없이 6장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붓꽃의 꽃잎과 꽃받침은 방사대칭으로 늘어서 있으나 난초는 좌우대칭입니다. 붓꽃의 암술머리는 세 갈래이며 수술이 세 개로 뚜렷이 나타나는데 난초는 보통 한 개의 암술과 한 개의 수술이 서로 붙어 한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난초는 아주 작은 미세한 종자가 잔뜩 들어있지만 붓꽃은 종자가 크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문득 든 생각인데 화투에서 5월을 난초라고 부르잖아요. 정말 난초가 맞습니까? 난초가 아닙니다. 화투에 그려진 것은 난초가 아니라 붓꽃의 한 종류인 제비붓꽃입니다. 이 그림은 일본 아이치현 치류시 야츠하시 마을에 있는 무량수사의 유명한 제비붓꽃 정원의 풍경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오해가 덜어 있습니다. 붓꽃 종류에는 꽃창포가 있는데 이름만 듣고 이것이 마치 단오날 부녀자들이 머리를 감는 풀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오날 머리를 감는 풀은 창포입니다. 이것은 천남성과의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붓꽃과에는 우리가 보존에 힘써야 할 식물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붓꽃과 식물은 난초과의 식물 못지않게 아름다워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까이 심어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붓꽃과 식물이 멸종위기를 맞은 것은 생육환경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인간에 의한 서식지 훼손과 남획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붓꽃과 식물 중 노랑붓꽃, 대청부채, 솔붓꽃, 제비붓꽃은 멸종위기 2급 식물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노랑붓꽃, 노랑무늬붓꽃, 넓은잎각시붓꽃, 흰각시붓꽃은 한국에만 자라는 특산식물에 해당됩니다. 특히 붓꽃은 생태적인 가치도 높다고 하는데 붓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우리나라 하천은 생활하수와 축산폐수의 방출로 수질 오염이 크게 악화되면서 그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수질 정화 능력이 우수한 붓꽃과 창포 등 자생식물을 이용한 도랑 살리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양액 상태에서 시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부영양화의 직접 원인이 되고 있는 총질소, TN, 흡수량을 분석한 결과 붓꽃과 창포도 아열대 아메리카 원산의 외래종인 불회옥잠에 크게 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총인 TP의 흡수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도 붓꽃이 흡수 능력이 가장 좋았고 다음은 창포, 불회옥잠 순으로 인산의 흡수 능력은 오히려 우리 자생 수변식물이 높았다 합니다. 관상가치가 높으면서도 수질정화 기능이 뛰어난 붓꽃을 널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호림 숙련구가였습니다.